만약에 비트랑 이더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빠져주면 굳이 솔라나를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투자 원칙을 꼭 지켜야 돼요. 내년까지 10억을 만들려는 욕심보다는 좀 더 길게 보고 5년 동안 10억, 20억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훨씬 현실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비트코인 얘기들도 조금 더 마무리를 해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 시장이 움직이려면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 올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올해 비트코인을 이제 끌어당길 가장 중요한 호재, 악재 하나씩만 뽑아주시면 뭐가 될까요? 가장 중요한 호재는 당연히 금리 인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는 제 기대로는 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9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빠르면 7월인데 그렇게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쵸, 지금 상황이. 근데 9월을 좀 유력하게 보는 이유가 선거가 11월 5일이잖아요. 네. 바이든이 선거 전에 뭔가 주가 상승을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주가 플러스, 뭐 주가는 이제 크립토와 같이 가니까 금리 인하를 9월에 할 가능성을 저는 되게 높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긴가민가 했는데 크립토 바네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갑자기 이렇게 뒤집히는 걸 보고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확실히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으로 이렇게 파월을 부를 수는 없겠지만 네. 전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렇게 지표들 마사지를 좀 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소비자 심리가 되게 많이 죽었어요. 네. 금리가 높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어찌됐든 선거 전에 한 번은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립토는 뭐 현물 ETF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거저거 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잖아요. 네. 얘네가 뭐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시장에 얼마나 많이 풀리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는 정말 가장 단기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 생각에 한 7, 8월부터 불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을 기대하는 이유가 9월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치면은 그 전부터 파월이 이렇게 밑밥을 풀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부터 기대감에 오를 것 같아요. 오히려 9월엔 좀 조용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쯤에는 아주 좋은 흐름을 저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 뭐 승인은 오늘 됐지만 실제 거래되는 거는 한번 7월이나 8월이나 뭐 요쯤에 되겠죠. 그러면 그것도 같이 이더리움 올라가면 비트도 좀 호재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맞물리면서 여름이나 가을부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 저도 공감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여름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밑밥을 갖다 깔아주면서 사실 네. 시장이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게 될 텐데 실제로 금리가 만약에 9월에 인하가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약간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많이 오르면. 그 전에 많이 오르면. 네. 과거에도 금리 인하가 딱 됐을 때는 오히려 제동이 걸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흐름을 가져가고 이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반등해서 또 대선 기점까지 네네. 또 열심히 달려갔다가 또 대선 이후로는 또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네. 일정 부분 제동을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좀 잘 남겨놨다가 11월쯤에 확인하고 싶어요. 네, 진짜 그렇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네, 이런 너무 얘기 해보면. 궁금합니다. 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진짜 네.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시황에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굉장히 불리시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네, 보는 네. 거고 대표님께서도 지금 추세가 그래도 많이 전환됐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쵸. 이미 저도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한 56,000 정도,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긴 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쯤에서 좀 유지하거나 뭐 횡보하거나 하다가 여름쯤에는 그래도 좀 올라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이 한번 또 시장 지켜보시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악재 한번 또 말씀 주시면. 악재는 하나만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2개 묶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GBTC 물량은 거의 다 덜어지긴 했죠. 네. 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판 것 같은데
무시무시한 두 녀석이 남았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 미국 정부. 두 번째는 마운트곡스. 네. 네, 이 두 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운트곡스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만큼 올해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올해 10월 전에 이렇게 다 상환을 하긴 할 텐데 그게 정말 얼리 어댑터 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마운트곡스가 해킹된 게 2014년 네. 뭐 2월 뭐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초창기입니까? 그렇죠. 그때 뭐 한 300달러, 400달러 이때요. 뭐 한 50만 원, 뭐 이때건 비트코인 50만 원. 네. 그때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찐 얼리 어댑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50만 원에 투자했던 게 지금 뭐 1억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받자마자 바로 매도를 한다는 건 저는 잘 안 그려지거든요. 맞습니다. 뻔히 올해 반감기 있고 좀 더 갖고 있으면 돈 되는 거 알 텐데 솔직히 저는 마운트곡스 이렇게 상환되는 그 물량이 올해 악재가 아니라 내년에 크립토 윈터가 윈터 때? 시작할 때 그때 더 세게 떨어뜨릴 수 있는 악재라고 그럴 생각합니다.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반면에 미국 정부가 가진 물량은 이거 가져갈 거라고 안 했거든요.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 가져가지 그냥. 그러니까요. 그냥 본인들 재정에 도움이 될 그러니까 텐데. 그냥 갖고 있으면 얼마나 탄탄해. 네. 근데 굳이 그 매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가격 안 보고 던지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가장 진짜 무섭지 않나. 얘네가 뭐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미국 정부인데. 네. 미국 정부가 눈치 볼 곳이 세상에 있나요?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팔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팔 것 같거든요. 저번에 뭐 한 몇천 개 정도 시험 삼아서 테스트해서 팔아봤잖아요. 그때 뭐 살짝 출렁이었는데 20만 개 정도 갖고 있으면 와 그게 그 정도 규모면 거의 지금 블랙락이 가진 것보다 약간 적은 수준인데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1만 4,400개 갖고 있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가진 물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장외에서 블록딜로 좋게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네. 얘네들은 자꾸 시장에 던져버리거든요. 네. 그게 좀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교란시키는 행위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시장에 시장 던지는 것 교란. 자체가 물량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블록딜로 적당한 자산 운용사에 아니면 뭐 지금 현물 ETF 하는 운용사들 얼마나 사고 싶어요. 한 번에 던지지 말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블록딜로 이렇게 뭐 1년에 걸쳐서 팔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미국 정부가 뭐 그렇게 착한 곳이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도 있고 여러 네. 가지로 또 어떤 제도적 환경들도 바뀌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저희가 한번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보면서 네, 변화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출연자 분들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로운데요. 네. 만약에 현 시점에 대표님께 1억이 있으시다. 네. 자, 그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1억이 있다. 사실 1억이란 돈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네. 크립토에 배분된 자산이 1억입니까? 아니면 전 재산이 1억입니까? 이게 너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크립토에 배분된 걸로 해볼까요? 네. 네. 크립토에 배분된 걸로 하면 좀 그나마 많이 편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한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쭉 가지고 있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5천만 원어치 사고 반 정도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2천만 원은 이더리움을 살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왜냐하면 안정적이면서 비트코인보다 오버퍼폼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3천만 원의 여윳돈이 있잖아요. 네. 2천만 원은 진짜 이거는 붓다빔 수준의 엄청난 기회가 오지 않는 한은 네. 그냥 남겨줄 것 같고 네. 이게 없으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은 알트코인을 한 100만 원씩 한 4-5개 정도 해서 계속 좀 트레이딩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버스가 지나가고 떨어지면 그때 이렇게 하나씩 사보는 거죠. 네. 눌림목 매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 1년을 투자해보면 실력이 엄청 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다음 사이클에서 정말 진지하게 승부를 걸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 승부를 본다는 게 아니라 한 네. 사이클을 더 그쵸. 준비를 해서 그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네. 보면은 이 시장에서 어떤 정점을 찍고 이제 탈출 전략까지 그때 네네. 마무리를 다 짓는다는 거죠. 한 사이클을 온전히 남은 사이클을 다 겪어보고 시드도 그러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만 해도 제 생각에 1억 5천에서 2억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와 크립토 윈터를 2억을 현금 지고 간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설레이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크립토 윈터가 이제 끝나갈 쯤에 그때는 저는 솔라나 저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거의 2억이 있다면 1억 가까이 솔라나를 담을 것 같아요. 솔라나를 매우 과감하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이번 시장에 $500까지 찍고 한 $30 밑으로 내려가면은 분할 매수로 계속 매수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100개씩이라던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서 솔라나를 1억 가까이 다 채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돼서 한창 거래 중이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제 S1까지 승인되면은 많은 물량들이 이제 월가의 자본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크립토 윈터는 오지만 과거처럼 어떤 큰 하락폭은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알트코인들도 아무래도 등락의 폭이 좀 적을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래서 솔라나가 상당 부분 그래도 마이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만약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기존처럼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한 80% 가까이 떨어지면 80%. 네. 네, 이번에 78% 떨어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면 막 70% 떨어지면 솔라나 살 이유가 없죠. 아, 그쵸. 그럼 그냥 그때는 비트코인 사면 되고. 네. 근데 비트나 이더는 그렇게까지 내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안 빠질 것 같아서 솔라나는 오히려 네,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만약에 비트랑 이더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빠져주면 굳이 솔라나를 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근데 딱 거기 3개까지만. 사실 BNB도 되게 좋은 코인이긴 한데 바이낸스 스마트 코인이잖아요. 네. 그 BNB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BNB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작거든요. BNB의 등락폭이. 네. 요 정도 움직이면 솔라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요럴 때 사서 이렇게 팔면은 우리가 흔히 꿈꾸는 뭐 10억 정도는 다음 장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현재 1억이 있는데 저는 이번 내년까지 10억을 만들려는 욕심보다는 네. 좀 더 길게 보고 5년 동안 10억, 20억을 만들어야겠다. 이게 훨씬 현실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많은 분들이 이번 시즌에 뭔가 승부를 결정짓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서도 설명을 한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번 시즌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지난 시즌까지 다 그쵸. 겪고 오신 분들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온체인 지표 상에서 다 집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 만약에 오래되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승부를 좀 걸어보시는 것들은 뭐 개인의 선택이신데 네. 만약에 지금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신규 투자자들이 이번 시즌에 끝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탈출할 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어차피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S&P 500이 2배까지 가격 상승하는데 거의 7, 8년 걸리는 그쵸. 거를 네. 이거를 갖다가 뭐 이번 시즌만 지나가도 몇 배를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에 10배, 20배, 100배를 벌겠다라는 그쵸. 목표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투기로 넘어가는 그쵸. 부분들이어서 그거를 이제 잘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조금 긴 시선으로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1년에 100%, 5년에 뭐 1200, 1000%, 2000%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런 투자 상품이 세상에 없지 않나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죠, 사실. 그쵸. 그 정도는 거의 예전에 뭐 동인도에서 시절에 가능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좀 불가능한 어떤 그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20배, 100배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다. 네. 약간 이런 인식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올라간 코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게 또 없죠. 있는가 생각해보면 솔라나 정도? 솔라나 정도가 네네. 있고 대부분은 뭐 다 이제 마이너스 상태여서 그거는 이제 꼭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오늘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알트코인 얘기를 많이 나눠서 네네.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투자에 대한 경각심들도 네. 많이 생기시지 또 않았을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크립토의 한 90%가 비트코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저도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적어도 비트 이더 합쳐서 60% 이상은 네네.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코인 투자자다 이렇게 할 수 네네. 있고 너무 이렇게 위험 코인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어쨌든 마지막에 좀 웃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그래도 공부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실제로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제가 한 26살 때부터 했거든요. 2005년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게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세운 투자 원칙을 꼭 지켜야 돼요.
이게 근데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죠. 근데 만약에 투자 원칙이 좀 잘못됐다. 그럼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어기고 싶으면 그걸 업데이트 한 다음에 새로운 투자 원칙을 만든 다음에 어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기는 게 아니죠. 네. 또 맞게 하는 거죠. 네. 이것만 계속 지키면 자산은 우상향하는데 물론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죠. 네, 투자라는 게 뭐 수익만 계속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투자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감으로 하면 부자 된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네. 홀짝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름의 투자 원칙을 잘 만들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잖아요. 네. 리스크 관리에서 핵심이 자산 배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공부를 좀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고 싶으면 박 작가님 강의 뭐 너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네, 수강하시고 좀 배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또 성정교육 채널 가시면은 요즘에 이제 진짜로 이 암호화폐 어떤 유튜브 채널을 선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하루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 분야의 어떤 인프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진짜 컨텐츠들이 정말 지금도 좋지만 더 이제 많이 더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텐데 성정교육 채널 꼭 구독하셔서 보시면요 정말 투자에 많은 실전적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주신 게 원칙 없이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 투자하고 나서도 매입을 하고 나서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불안하죠. 또. 불안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결국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투자를 하면은 확실히 더 떨어지더라도 상관없이 뭔가 정확한 자리에 들어갔다. 그래도 나름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자리, 가장 합리적인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가격이 그 순간에 더 등락을 하더라도 별로 뭐 일일비 하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투자 원칙인데 특히 다른 자산보다 이 암호화폐는 훨씬 더 투자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너무 잠도 설치시고 좀 힘드실 텐데 또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박 작가님. 저도 너무 말씀을 갖다가 정말 좋은 말씀을 거침없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막 빨려 들어가듯이 들었는데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성장기 채널 운영자이신 성장기 대표님과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